자, 이제 실습 회로를 구성해 봅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쪽이 음극이고요. 이쪽은 양극입니다. 음극은 그라운드에 연결했습니다. 음극은 항상 이게 여기 0V라고 그랬죠. 0V, 0V 출력을 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3번에 연결했습니다. 양극은 요거 이제 5V 출력을 내주거나 아니면 0V 출력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 13번으로 0V를 출력했다 그러면 그라운드와 볼티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 LED는 켜지지 않습니다. 꺼지죠. 전압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5V가 되잖아요. 5V를 이거 13번에 출력을 시켜주면 여긴 5V고 여긴 0V가 되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에는 전압의 어떤 차이가 생길 것 같고, 그것도 양극으로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돼 있죠. 여기가 5V고 여기가 0V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러면 이 LED는 빛을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용도를 위해서 이 LED의 한쪽을 13번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13번은 항상 저건 뭐냐면은 디지털 입출력 핀이에요. 근데 여기선 저걸 출력으로 사용하겠죠. 그죠? 출력으로 사용을 해서 저기에 0V를 출력하던가 아니면 5V를 출력하던가. 그죠? 0V를 출력하면 꺼지고 5V를 출력하면 켜지게 되겠죠. 만약에 이 LED의 양극을 여기 13번이 아니라 요 5V에 연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 이렇게 연결했다. 5V. 항상 켜져 있겠죠. 항상. 그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제어가 안 되니까 그게 뭐 의미가 없어요. 여기다 연결했고, 요 밑에 제가 지금 이걸 갖다가 지우개로 좀 지워줘야 되는데, 이게요 제가 봅시다. 지우개로 지워줘야 되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L이라고 써요. L. 여기 다시 여기다 쓰면 L하고 여기 이렇게 생긴 LED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짝반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LED예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D타입, 요거 이제 SMD 타입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요런 거 SMD, 요건 이제 딥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LED가 있습니다. 여기 박혀 있어요. 여기 보드 안에. 그래서 요 LED는 13번하고 그라운드 사이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깜빡이면 얘도 자동으로 깜빡입니다. 그러니까 L과 요 두 개가 있는 거죠, 실제로 LED. 그러니까 나중에 실험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LED하고 여기 있는 L이라고 하는 LED는 동시에 깜빡입니다. 자, LED의 극성에 따라 연결하는 방법은 뭐 양극, 휘어진 쪽은 양극, 직선은 음극. 어느 핀에 연결해야 될까? 한쪽은 그라운드, 한쪽은 디지털 출력. 그러니까 이게 13번 아니라 여기 0번에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0부터 13 어디에 연결해도 됩니다. 저항,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항을 왜 연결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이게 LED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는요, 여기 0V를 걸고 여기 요거 이제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5V를 걸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LED가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망가집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연결되면. 그 왜 그러냐면, 실제 LED는요, 5V가 아니라 한 2V 정도? 2V 정도만 걸어주면 돼요. 네, 5V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5V를 걸어주면, 오랫동안 걸어주면 망가져요. 한 2V 정도만 해도 이거 충분히 밝게 켜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를 설명하려면 또 다이오드의 곡선이 어떻고 이런 걸 얘기해야 되니까 그건 제외하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요 LED에는 2V,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요걸 그리면 요렇게 됐을 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이제 2V만 걸리게 하고, 여기 저항을 요렇게 하나 달아놔서 여기는 0V고 여기는 5V니까 대략 저항이 한 3V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두 개의 단자 사이에는 5V고요. 요 저항의 양단 사이는 3V고요. LED의 양단,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2V가 되겠고. 그래서 2와 3을 더했을 때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압을 분담하게 하는 거예요. LED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요 저항, 요 레지스터를 우리가 전압을 분담하기 위한 레지스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대략 이제 이 LED에는 225ohm짜리 레지스터를 연결해주면 대략 뭐 요 적절하게 전압이 분배가 돼서 LED가 잘 켜지는 그런 회로가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런 저항은 앞으로도 많이, 전압 분담 저항은 쓰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C 프로그래밍 문법을 몇 가지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다음에 컴퓨터 언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프로그램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TV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해야 할 일들, 예를 들어서 뭐 5시에는 어떤 방송을 하고 6시에는 어떤 방송을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순서대로 그냥 실행하는 것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과 일들의 순서를 계획한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뭐 인터럽트라는 게 가끔씩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럽트는 이제 번역하면 방해 이렇게 됩니다. 방해.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쭉 프로그램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어디 지진이 났어. 그래서 뉴스 특보가 방영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하죠. 그래서 뉴스 특보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 프로그램으로 되돌아오게 돼요. 그죠? 이제 다시 이제 리턴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처럼 순간순간 인터럽트라는 것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언어, 특히 이제 언어라는 게 뭔지를 따져봅시다. 언어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컴퓨터에 의사를 전달할 때도 언어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문자와 숫자의 여러 가지 조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 언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야만 컴퓨터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성하는 게 뭐예요? 해야 할 일들과 일들의 순서를 계획한 거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와 숫자들인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해야 할 일들을 정의하고 순서를 규정해 준 것, 이걸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두이노의 여러 가지 아두이노 자체를 제어를 하고, 그 제어를 통해서 아두이노에 부착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제 동작시켜보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순서대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주석이라는 거예요. 주석이라는 건 뭐냐면 포스트잇 같은 거라고 그 전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어떤 문자와 숫자를 이용해서 컴퓨터한테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사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 프로그램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금방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한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설명을 적어 놔야 됩니다. 프로그램 내부에. 그 프로그램 내부에 설명을 적었는데 그거는 컴퓨터가 이해하면 안 되겠죠? 컴퓨터는 전혀 그 설명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문법적인 방법이 주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슬래시하고 별표, 별표하고 슬래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이게 바로 주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2줄 이상, 3줄 이상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요. 딱 한 줄일 경우에는 이렇게 슬래시를 2번만 하면 그럼 이 라인 전체가 다 주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아두이노의 D13핀에 연결된 LED를 깜빡이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번 실습에서 해야 되는 게 1초 간격으로 깜빡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소프트웨어로 코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코딩 한 거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은 거죠. 이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컴퓨터는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죠? 사람의 언어니까. 이렇게 이제 주석을 적을 수 있게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주석을 적을 수 있는 어떤 문법적인 방법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주석을 달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공부하기 주제로